2024년 7월 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정리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시간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고 2024년 3분기를 시작하는 첫 주며 7월의 첫 번째 주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승진해야지, 올해는 집을 사야지,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지, 올해는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7월 첫 번째 주는 그런 심리가 적용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28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미쓰리 2800포인트 올라가니까 혼란스러워 라는 분께 제가 뭘 그런 걸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월의 첫 번째 주가 대략 어떤 분위기일지는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하루 쉬었고 그 전날은 반장만 열렸고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발표되는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는 굉장히 훈훈하게 마감이 될 것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7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0.17%, S&P 500이 0.54%, 나스닥이 0.9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부진했기에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라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관계로 뉴욕 증시는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 금요일을 굉장히 훈훈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정확히 며칠 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7월 초에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분명히 그 전달이든 그 전전달이든 기존에 발표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 예언이 7월 5일 금요일 날 실현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질을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수가 2800이 가건 2900이 가건 2100이 가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 시황을 말씀을 드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2천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 따위가 어떻게 2천을 깹니까? 이런 식으로 밴드를 크게 그릴 뿐이지 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색깔인지,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주식이 직업이고 평생 직업으로 갖고 싶다 보니까 꾸준히 주식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바라보기보다는 질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으로 저랑 안 맞으시면은 이 방송을 1년을 들으시던 2년을 들으시던 전혀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들어는 볼게. 라고 들으시지만 전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의 질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발표했었던 고용자 지수 하향 수정할 겁니다라는 예언을 했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미쓰리가 저렇게 예언을 하고 저 예언대로 경제 지표가 막 수정되고 그런 걸 보니까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선 6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 20만 6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는 19만 1,000명이었어요. 자, 월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초에 발표했던 5월달 고용지표가 27만 건이 넘다 보니까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월가 예상치 19만 1,000명보다는 높지만 5월달 지표,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7만 4천 명보다는 엄청 둔화됐다. 거기에다가 5월달 실업률은 4.0이었는데 이날 발표한 6월달 실업률은 4.1%가 되면서 이 4.1%라는 수치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 고용지표 안 좋았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단 조금 더 나왔지만 5월 대비 훨씬 둔화됐고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무려 4.1%까지 됐네. 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아이고, 금리 인하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겁니다. 자, 이 4.1%라는 실업률은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셧다운되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뭐 백신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다시 경제가 재개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던 때가 바로 2021년 11월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백신이 개발이 됐긴 됐죠.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 높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주식시장의 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고요. 올해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어떤 공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가장 큰 이슈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5월 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틀 뒤에 발표한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러자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거 일부러 저렇게 금리 인하하겠다고 호의적으로 얘기하네? 정부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부각이 되니까 당장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커녕 135bp 정도의 13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건강 이상설이 부각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겼다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열어놨고요.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말고 부통령이든
뭐 미셸 오바마든 뭐 다른 예상 후보들과 트럼프랑 붙여놨을 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살짝은 아프지만 경기 둔화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미국은 내가 조금도 잃는 거 없이 오로지 우호적인 금리 인하만 얻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니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졌으면 아이고 미국이 경기 둔화네, 경기 침체되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분명히 앞에서 발표된 고용자 지표 하향 수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 5월 달에요. 그러니까 6월 초에 발표한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7만 2천 명이었었는데 이날 21만 8천 명이라고 수정 발표를 합니다. 5월 달뿐만 아니라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기존에 16만 5천 명이었는데 10만 8천 명으로 하향 수정을 합니다. 4월 달, 5월 달 이 두 달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요. 각각 5만 명 이상 큰 수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 하향 조정된 경제 지표가 그 당시 발표가 됐다면, 그러니까 5월 초에 발표된 4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6만 5천 명이 아니라 10만 8천 명이라고 했다면 주식시장이 어땠겠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해석됐을까요? 아마 5월 초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0만 명입니다. 10만 8천 명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장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하향 조정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4.1%의 실업률을 보고도 이게 좀 좋아할 상황인지, 그리고 미쓰리는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모든 경제지표를 머릿속에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미국의 경제는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했고 웬간한 경제지표는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은 아니야 뭔 소리야, 골디락스야, 연착륙이야, 너무 뜨거웠던 고용이 딱 마시기 좋은 차처럼 식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만큼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를 인정해야 되는데 경기 둔화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금리 인하는 갖고 싶고,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 의원 중에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향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1월달, 2월달, 3월달 상승 추세에서 4월달, 5월달 꺾이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꺾이는 모습은 두 달치입니다.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월 월말에 발표하는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겠죠. 과연 그때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다라고 좋아할지 아니면 미국이 경기가 둔화된 데를 걱정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꾸 전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2019년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5년 연말에 연준이 오랜만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우리 연준은요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개소리를 했을 때 제가 웃기고 있네.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하면 잘하는 걸거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한 번 금리 인상했잖아요. 경제는 심리지만 경제는요 큰 그림이에요. 제가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제가 뭐 종종 방송에서도 소개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 줄 아세요? 난 이제 증권회사 입사했으니까 뭐 연봉이 많아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이제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녀석이 뭐 정치 테마도 있고 경제 테마도 있고 사회 테마도 있고 막 정말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박학다식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차트만 쳐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돈다방 미스리를 시작하면서 우연치 않게 뭐 업종 이야기니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큰 거시경제를 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종목이 물려도 걱정 1도 안 하거든요. 이거 뭐 올라가 뭐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돼 10만 원이 돼 뭐 8만 원 넘어가면 이제 증권회사가 뭐 합니까? 삼성전자 이제 그 목표가 상향 조정 보고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죠. 그렇게들 노십시오. 정말 열심히들 재밌게들 사시네요. 전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처럼 막 차트를 보고 막 그냥 정말 막 온몸에 근육이 굳어갈 정도로 막 모니터 앞에서 막 하루 종일 막 14시간, 17시간씩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물론 저는 현재 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모니터 앞에서 있지만 그 이외에 제가 막 주식시장에 이거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어떤 편안함을 주는 가장 큰 무기가 저는 시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실업률 상승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77.4% 반영됐습니다. 자, 프린시펄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앞선 고용 수치 하향 조정과 실업률 상승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고 채권 시장은 확실히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수치들은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는데 뉴시스에서 나온 마감 현황인가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잡히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는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날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뭐 차익 실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국제 금값이나 뭐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지 않는데 뭐 아직까지 크게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짚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빠지는 거는요.
뭐 차익 실현이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를 감지한 국제유가가 이 순수한 녀석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요. 금리 인하 이슈 재미없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인정해라잉. 그래야지 금리 인하 된다잉.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뉴욕 증시가 자꾸만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만 키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확실하게 꺾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수정해 가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여튼 뭔가 순리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리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의 시작이고 3분기 시작이고 7월의 첫 번째 주였다. 뭔가 스타트를 잘하고 싶었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뉴욕 증시는 휴장도 있었고요.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어닝 발표,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7월 첫 번째 주는 스타트를 잘 끊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과연 이런 움직임을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8월 달, 9월 달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금리나 25bp에도 주식시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다른 방송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가 놀고 있는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물이 좋은지, 후진 건지, 럭셔리한지, 더티한지, 싼티 나는지, 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려주는 방송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7월의 두 번째 주 주식시장 이슈들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